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어제 10일 날 월요일입니다. JP모건의 다이먼 CEO가 런던에서 CNBC에 출연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6 내지 9개월 이내에, 즉 내년 23년 2분기, 3분기 요 사이에 미국은 리세션에 빠지고 S&P 500 이 지수가 지금 수준에서 대략 한 20% 빠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다이먼 CEO 이분은 미국의 대표은행 JP모건의 CEO이고 매우 빈번하게 언론에서 그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유명세 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CNBC에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사진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봤을 테고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간주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모르는 분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그분 탓이고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상당히 폭락을 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한국은 휴일이었지만 미국 시장은 상승 전환을 못하고 결국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롱 포지션 가진 분들한테는 매우 아마 힘든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어서 이거 올리지 말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 내용은 이미 좀 알려진 사실이고, 또 혹시라도 이 내용을 놓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은 그분들한테는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이먼의 말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저 다이먼의 주장 중에서 좀 비판할 것도 있어서 이렇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다이먼 주장의 골자는요,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가 꽤 잘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2008년 금융위기 그 당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말로 팍팍하게 힘든 시기가 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렇죠? 이유가 뭐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니 왜 그래 생각하노?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다이먼이 네 가지를 예를 한다는 겁니다. 1. 폭주하는 인플레이션 그 영향이 이제 걱정이 되고, 2. 금리 인상이 예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3. 지금 양적 긴축을 계속 매월 하지 않습니까? 지금 9월부터는 한 달에 950억 불씩 달러가 시장에서 소각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네 번째, 유크레인 전쟁이 저거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이것들이 영향이 진짜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These are very, very serious things, 이럽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미 리세션이고, 그래서 미국도 한 6에서 9개월 이내에 리세션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뜻 이제 이런 말만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버리면은, 와, 다이먼 CEO 같으면 JP모건의 CEO인데 엄청 저 말이 맞겠다, 대략 이런 거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올리니까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주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죠. 그래서 경기 후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리세션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는 시장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다이먼에게 반론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진 같이 보시면은 현재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3.8%입니다. 그런데 코어 CPI가 6.3%고요. 코어 PCE는 4.9%입니다. 즉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이고, 물가를 감안한 금리는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고금리입니까? 그러니까 경기 후퇴를 우려할 고금리인지, 이거 약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반론은
여기서 지금 리세션이 만약에 된다면 물가 상승하는데 경기 침체한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데 아직 지금 그 경기 침체 조짐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실업률 뭐 점점 낮아지고 있고 고용은 강력한데 아니 실업률이 이렇게 낮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강력한데 아니 그런 리세션이 어디 있습니까? 소비도 지금 양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다이먼 2부는 연준의 그 현재 속도보다도 더 빨리 더 대폭적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언론에 수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것으로 이제 논조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크고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금년 1월에 0에서 0.25%, 즉 기준금리 밴드 상단의 0.25%, 즉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였습니다. 금년 1월만 해도. 그러다가 3월에 저게 0.5가 됐고요. 5월에 1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그 기준금리 밴드 상단을 말하는 겁니다. 0.5, 1% 이것이. 그래서 6, 7, 9월 연속 3번을 75bp씩 올려서 현재 그 기준금리 밴드 상단이 3.25% 아닙니까? 그래서 11월에도 75bp를 올린다면은 4번 연속 75씩 올려갖고 이제 상승 폭만 그냥 4번 동안에 금리를 3%포인트 빡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기는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걱정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뭐, 그 미국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이먼은 기본적으로 연준을 지금 그 까는 것 같습니다. 페드가 말이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초기 대응이 늦은 거 지금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늦게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너무 빨리 올린다 이런 취지로 지금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먼 주장은 리세션 되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 알아서 이제 예상을 해보라는 건데, 그래서 다이먼 말은 경미한 리세션이 될지 아니면 심각한 리세션이 될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만한 소리 아닙니까? 유크레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에 의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얼마나 심하게 될지는 추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한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인터뷰 중간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당신의 그 어떤 그 전망이 뭐냐, S&P 500 지수에 대해서 전망이 뭐냐, Outlook for the S&P 500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수준에서 한 20% 정도 could yet fall by another each 20%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From current levels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지금부터 20% 하락은 지금까지 하락한 것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일단 뭐 하나만한 소리 같은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다이먼의 주장의 근거,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1, 2, 3, 4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하나마나한 알맹이 없는 소리입니다. 이미 저 정도는 시장에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다이먼이 말한 4가지 근거에서 그 각각에 대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 4가지가 추가 어떤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새로운 사건이 나쁜 방향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다이먼의 말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이먼이 말한 그 4가지 사실에서 새로운 사실, 즉 예상 못한 어떤
악재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적응 과정을 거치는 거 당연하게 보이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현재 새롭게 부각된 쟁점은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 주식 중심으로 그 미국 시장이 추가 조정을 겪은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또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같으면은 지금 고점을 지난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저거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수를 좀 깎아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주식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닝 시즌이 요 어닝 시즌에서도 아마 쟁점은 달러 강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이익 보는 그 업종이나 회사도 있을 것이고 손해보는 업종이나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닝 시즌도 상당히 변동폭이 심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정말 그 실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주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항상 그랬습니다. 그 어닝 시즌은 항상 예상보다 좋더라. 이런 말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한번 이제 까봐야 아는데 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 현상이 어떤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어느 기업에 어떻게 이익을 주든가 추가로 손실을 주든지 그거는 이제 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반도체 때문에 나스닥이 뭐 추가로 한 20% 더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P 500이 20% 추가 하락한다는 거는 조금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우리 코스피 쟁점은 10월 옵션 만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 2번 영상 올린 것처럼 풋 옵션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간의 진검승부 요게 지금 신나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현재까지 제 견해는 이전에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 때문에 추가 한번 조정을 거쳐서 오늘 뭐 하락 출발하겠지만은 종가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전에 올린 영상 견해를 유지합니다. 여전히.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